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2달러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상승을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 리플 코인이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뭐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성 이벤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 자, 연준 의장은 2025년 기준금리를 2번 내릴 것이다. 원래는 4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번으로 내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2번도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추세가 꺾였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시기에는 너무 어렵죠. 두 번째로 미국에서 또 한 번 미국입니다.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가 나왔는데 셧다운은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언제나 항상 나왔던 셧다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한 번도 셧다운 된 적이 없죠. 물론 며칠 셧다운 된 적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하지만 그 부분을 이번에는 안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실한 힘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한번 PC 해당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죠. 근데 이게 코인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미 증시 또한 모두가 다 상승을 마감했어요. 다우, 나스닥, S&P 500. 자, 장 시작은 엄청나게 암울하게 시작했지만 상승 마감했던 모습은 모두 동일하게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안정적인 상승력을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 지금 아침부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리플의 급락 속에서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수세가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12월 20일 밤 11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강한 하락 압력은 여전하지만 고래들은 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을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7%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인가? 이건 12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왜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세가 지속될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매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매집은 매수와는 틀리죠. 자, 똑같이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려가니까 고래들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고래들은 이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부분과 연동됩니까? 바로 자전 거래와 연동됩니다. 자,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요.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매수한다. 이렇게 고래들은 자전 거래를 돌리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1조 원을 팔았다. 자, 이런 속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업비트에서 니플을 1조 팔았다. 제가 이 부분 어제도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1조를 팔았다라는 거 대량 매도입니다. 대량 매도가 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조를 그냥 시장으로 내놓겠습니까? 급락 나오게? 그렇지 않죠. 고래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그냥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1조를 매도했는데 이 매도는 대량 매도. 당연하게 블록딜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블록딜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1조를 팔 건데 살 사람 하고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대량 매매 일어났다. 장중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장 외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물론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가 맞죠. 다만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
고래들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됩니다. 근데 이 매수자 또한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1조의 리플을 매수했어요. 고래입니다. 고래가 고래한테 매도가 되고 고래는 다시 고래한테 매수를 한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고래들의 주소는 지금 2018년도 6월 달 이후에 최대치의 고래 주소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2018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게 현재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그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조금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니플코인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겁났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2,990원까지 3,000원을 이탈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언제입니까? 지난 1,500원대. 지난 2,000원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끌어올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러한 경험들 엄청 많으시죠?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5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5분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횡보 라인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다 보면 당연히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니프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니플 코인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말이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니플의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까지. 자,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은 공포감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공포감을 유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나 변동성이 나올 때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 이러한 뉴스가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니플 코인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밤 새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밤을 샜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니플 코인의 추세를 어떻게 우리는 인지하고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비중을 어떻게 나눌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내 매입 단가가 3,000원 이상입니다. 자, 이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3,000원 고점 라인이라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은 4,000원 이상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높은 단가의 매수를 했으니까 우리 대응 전략은 필요하겠죠.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조금이나마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 또한 니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동성에서 그들은 매수 라인을 잡고 있다.
자, 어떠한 변동성이 있었는지 우선 경제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12월 19일입니다. 19일 날짜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 발표가 있었어요. 자,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어때요? 25bp를 내렸죠. 금리를 내리면 좋은 현상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자, 이유는 여기 기자회견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히 좋은 건데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렸던 25년도의 정책적 방향성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4회 쪽 해당되는 기준금리를 4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2회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 있죠.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죠. 근데 투자 자금의 비중이 대출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이면 투자 자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근데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이 부분은 시장에 충분한 변동성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연준 의장이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 했습니까? 비축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비축 자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자,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있는 미국이죠. 자, 상원과 하원 지금 대다수가 공화당으로 편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트럼프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죠. 트럼프의 공약이 비축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이후의 상황을 차근차근 지켜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죠. 미국 증시가 어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전에까지 엄청난 하락 압력을 갖고 왔다는 거. 다만 어제 날짜로 상승력을 보여줬다는 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가져오고 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동반 껑충 뛰어 올랐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 또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움직인다.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상승력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낸다. 왜? 주식만 산타랠리가 오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 또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파월 연준 발언 때문에 무너진 비트코인 국내 매수세는 재점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트럼프 취임 한 달을 앞두고 10만 달러를 붕괴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이죠.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됐을 때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바로 트럼프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새벽 구간에 셧다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미국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빼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셧다운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예산안을 항상 편정할 때 나왔던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 때문에 셧다운이 된 적도 있습니다. 며칠간 셧다운이 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시장이 박살났습니까? 아니에요. 반등력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움직였거든요. 리플 또한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 이게 월봉이거든요.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5년도 어떤 걸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21년도에는 누가 집권합니까? 해당되는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는 부분의 기대감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이든이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를 세우자마자 하방 압박 4년 동안 1,000원대를 못 뚫고 움직이는 리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0원을 못 들었어요. SEC가 리플을 압박했던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 80%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SEC 위원이에요. 당연하겠지만 힘든 시점이었죠.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24년도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어때요? 시장
급변합니다. 왜?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을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그 기대감이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정권이 아직 바뀌기도 전인데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4년도 11월에 대통령 다시 취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선된 거예요. 25년도가 대통령 취임되는 부분입니다. 25년도부터 앞으로 4년간 29년까지 트럼프 정권 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그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같이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본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함께 돼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오시면 확실한 실시간 매매 대응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리플코인 함께 투자해서 가장 강력한 수익관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우리가 리플의 모멘텀을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초근에 나오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리플을 팔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리플은 지금 미국 정부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만 예를 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리플은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자,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이 부분은 트럼프 정권과 같이 맞물립니다. 어떤 말이냐? 트럼프가 비축 자산이라는 부분을 공약을 걸었습니다. 비축 자산은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글로벌 1위 국가입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수출과 수입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죠. 근데 이제는 비축하는 부분이 전략적 비축 또한 코인으로 진행하겠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동맹국들, 미국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코인을 비축할 수밖에 없다. 어때요?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것은 달러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코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다. 리플은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이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확실한 전체적인 금융 시장으로 이제 토탈 금융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이 지난 10월 달에 나온 뉴스네요. 자, 리플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커스터디 뭡니까? 은행이에요. 우리가 은행처럼 보유하고 보관해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우리는 은행에서 받습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은행은 내려주죠. 근데 이 부분을 리플이 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리플 또한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의 뉴스를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9월 달이죠. 리플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자,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보니까 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로 해당되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미국의 기관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할 때 드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를 니플로 결제한다. 근데 그 수수료는 바로 소각되는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의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니플의 단가는 훨씬 더 높은 단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청모, 공모주입니다. 공모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청약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ETF로 들어온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니플을 감싸고 있습니다. 니플이 그냥 떨어질까요?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은 2021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냈다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상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과 함께 확실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말 그대로 그냥 들고만 있다고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죠. 저점에 매수했으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덜어내야지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겠죠. 비중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 매도 당연히 수익 많이 오신 매도 해야죠. 근데 비중을 얼만큼 나눌 것이냐.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내고 해당되는 현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저점 라인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